이 상태가 되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싶다.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영상은 상대방이 나에게 더 잘해주게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영상이거든요. 하지만 이 질문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항상 상대방을 신경 쓰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일까? 왜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 말이죠. 오늘은 그 구조를 뒤집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당신의 마음을 전부 다 한 번에 드러내지 마세요. 감정은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눠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좋아하면 더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 사랑하면 더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연락도 더 하고 표현도 더 하고 기다림도 더 참아주고 상대방을 이해도 먼저 해주려고 하죠. 내가 이만큼 좋아한다는 걸 상대방이 확실히 알면 그 상대방도 안심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관계는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감정이란 건 많이 준다고 커지는 게 아니라 조금 남아있을 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전부 다 한 번에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보고 싶다는 마음, 만나고 싶다는 마음, 괜찮다고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 이걸 같은 날 같은 타이밍에 전부 다 한꺼번에 꺼내놓지 마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밤에 문득 상대가 너무 보고 싶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쓰죠. 오늘 왜 이렇게 보고 싶지? 지금 당장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너가 바쁘니까 괜찮아.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내 감정을 모든 걸 표현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은 뭘 느끼냐면요, 아, 이 사람 마음은 항상 나에게 붙잡혀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 상태가 되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궁금해질 게 하나도 없게 돼요. 반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감정을 바로 설명하지 않고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 하나만 툭 던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보니까 웃기더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가볍게 일상 이야기만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무슨 감정인 거지? 왜 나에게 굳이 연락을 했을까?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심리 하나가 작동해요. 이걸 지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은요, 완전히 끝난 감정보다 끝나지 않은 감정에 더 오래 집착한다는 심리라고 할 수 있죠. 드라마를 보다가 중요한 장면에서 끊기면 다음화가 미친듯이 궁금해지죠. 시험 문제도 다툰 문제보다 헷갈리면서 고민하던 문제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고요. 관계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괜찮아, 내가 이해할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이런 감정들을 전부 다 설명해버리면 상대 마음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감정 중 하나만 보여주고 나머지 하나는 남겨두면 상대 머릿속에는 계속 이 질문이 돌죠. 이 사람은 나한테 어느 정도 마음이지? 그 질문이 반복되는 상태, 그게 바로 안달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이건 밀당이 아닙니다. 계산도 아니고요.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순서를 조절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작아질까봐 아껴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쓰지 말아야 오래 남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전부 다 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당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덜 보이는 순간부터 상대방은 당신을 더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의 균형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이후에 더욱더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관계가 흔들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관계에는 분명히 선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백을 받고 난 뒤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날, 깊은 대화를 나눈 이후, 확실한 스킨십이 오간 직후, 이 순간을 지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됐다. 이제 내 마음을 더 표현해도 되겠지. 이제는 마음껏 상대방을 좋아해도 괜찮겠지. 조금 더 내가 의존을 많이 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행동이 급격하게 변해요. 연락이 훨씬 잦아지고, 답장이 늦으면 이유가 궁금해지고, 말투에 감정이 더 많이 묻어나고, 상대 반응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이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이게 바로 관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다 알겠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썸을 탈 때는 상대방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괜시리 내 하루가 더 길게끔 느껴졌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딱히 상대방의 연락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하루 이틀
이틀 못 만나도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보고 싶어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기도 해요.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바로 내 행동 태도가 달라진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 하나 해드릴게요. 상대를 가장 안달나게 만드는 타이밍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바로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태도는 차갑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무심해진 것도 아니고요. 바로 담담해지고 나 스스로 솔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고백 이후에도 연락은 이어가되 굳이 하루 종일 연락만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 좋아하는 마음은 느껴지지만 나는 너 때문에 내 하루가 다 흔들려. 같은 표현은 하지 않는 것.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항상 먼저 약속을 잡지 않는 것. 그러면 상대방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들이 생겨요. 분명 관계가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에게 매달리지 않지? 바로 이 포인트를 자극하는 거죠. 안심과 궁금함은 같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완전히 안심한 상대에게 안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확인됐는데 상대 태도가 과하게 들뜨지 않으면 이상하게 그 상대방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라요. 일종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드러내지는 않네. 이 사람 생각보다 단단한 걸. 이 감각이 상대가 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이후에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확인된 감정 위에 흥분을 덧붙이지 말고 평온함을 얹어보세요. 그 평온함은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기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을 조금 더 알고 싶다. 이 사람을 내 쪽으로 더 끌어와야겠다. 바로 이 마음이 생길 때 상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안달나기 시작할 거예요.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건 강하고 자극적인 감정이 아니라 강한 감정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지키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흐름을 손에 쥐게 됩니다. 세 번째, 패턴을 바꾸세요. 사람은요, 예측 가능한 대상에게 안달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안심할 뿐이죠. 연락시간, 말투, 반응 속도, 만나는 주기, 이게 너무 일정해지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칙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늘 먼저 연락하던 내가 때때론 상대방에게 연락을 먼저 안 한다든지, 늘 저녁에만 통화하던 내가 아주 짧게 낮에 통화를 해본다든지, 항상 같은 장소에서 만났던 커플이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데이트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변칙성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이건 일부러 튀어 보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감각을 그 남자에게 다시 심어주는 거죠. 그 순간부터 상대는 당신을 내가 이미 가진 대상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원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마세요. 상대방을 안달나게 하는 건 상대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죠. 당신의 하루가 상대방 하나로만 채워져 있지 않고, 당신의 감정이 상대 반응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고, 상대방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싶다. 이렇게 말이죠. 가지고 싶게 만드는 기술은 내가 가진 것을 더 얹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잘 지키는 태도에서, 그리고 내 감정이 덜 흔들리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